근데 우리가 이제 괴물을 지난주에 하기로 했긴 했습니다만 사실 괴물이라는 텍스트의 훌륭함이 어떤 상황에도 할 말이 생기는. 아 그럼요. 그렇죠. 요 상황에도 대비가 되고 저 상황에도 대비가 되고 오늘의 그 수많은 상처들, 그렇죠? 예, 우리의 시선이나 비난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정의 구현인데 그런 이름으로 상처 입은 자들 또는 피해 입은 자들이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괴물 텍스트는 되게 잘 보여주잖아요. 예. 진짜 명실공히 2023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를 꼽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진실을 특히나 알아내는 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 얘기해 주는 그런 훌륭한 텍스트라서 예,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텍스트 자체의 완성도 네. 어떤 시의성 문제를 떠나서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봤고요. 우리 또 봉우리도 기특하게 보고 왔습니다. 예. 지금 보고 온 지 얼마 안 됐죠? 예.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 네. 네. 아 많이 날아가긴 했는데 방송을 길게 해가지고. 오자마자 막 얘기하려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 돼. 아, 막점 막후니까 사람들이 그 회원 아니신 분들 못 봐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벌써 한 3시간 3시간이 뭐야? 4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한데 아니 본인은 스스로 플래시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날아갑니까? 예, 날아가죠. 원래 플래시 메모는 잠깐 있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느낌만 남아있어요. 알겠습니다. 감동의 느낌. 그러면은 줄거리 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추해봐요. 그럴게요. 한번 반주. 예,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 왜냐면 이게 집중 안 하고 보시면은 놓치게 되는 좀 내러티브예요. 그죠? 네, 맞아요. 예, 네. 집중하고 보셔야 돼요. 다행히 집중을 했는데 지금 까먹긴 했는데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 이게 주인공이라 하긴 뭐하고 이제 핵심 인물은 3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거 몇 명이라고 해야 돼요? 4명, 5명이라고도 봐야 되나? 3명이라고 봅시다. 일단. 3명이라고 할게요. 네. 주요 인물. 네. 일단 5학년 2반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2반의 두 학생이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한 친구는 이제 그 영화 시작부터 이 친구의 이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되죠. 이 친구와 엄마의 이야기로. 네. 이름이 미토마였나? 주인공 이름이 미나토. 아, 미나토. 숫자를 어떻게 글자를 어떻게 바꿀 거야? 여기 또 미나토의 굉장히 엄마죠. 중요한 걸 숨어 있었네요. 아. 뒤집어서 읽는 거. 아, 예. 그러네. 야, 이 친구 이거 야. 미나토. 미나토. 예, 미나토. 그 미나투랑 그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네. 네. 미나토. 아, 맞아. 미토마는 일본 축구 선수야. 맞아. 이게 원래 일본 말이 예. 네. 모음이 단순해서 예, 네. 죄송해요. 헷갈려요. 많이 헷갈립니다. 저는 감독 이름 늘 틀려. 저도요. 예, 예. 예. 고레다 히로치까? 히로카츠? 히로카츠. 같이 히로? 맨날 이러거든. 같이 히로도 말이 되잖아요. 예. 여기에 심지어 각본하는 사람하고 이 음악하는 사람이 이름 비슷해. 네. 미쳐버립니다. 진짜 이거. 사카모토 유이치. 유이치. 예. 예. 그리고 각본은 사카모토 유지예요.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음악 하신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유이치. 예. 그분은 이제 기념하는 게 맨날 중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각본은 유지야. 사카모토 유지야. 또. 아, 각본가가 또 이름이 비슷하구나. 예. 이건 또 각본이 워낙 괜찮으니까. 예. 예. 아무튼 간에 네. 그 미나토라는 학생 그리고 그 친구의 이제 음. 요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들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제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반의 담임인 호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이 호리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실 좋은 사람인데 이 호리 선생이 요리와 미나토가 한번 엉키니까 짜증. 요리와 미나토 사이에 발생하는 일을 네. 잘 모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오해들이 있고 네. 또 그 미나토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호리 선생님을 좀 무고한다 그럴까요? 네. 호리 선생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밝히기가 두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을 밝히기.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제가 스포일이라 좀 뭐합니다. 이거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시점이 세 사람 시점이에요. 네. 처음에는 그 사오리라는 그러니까 미나토의 엄마. 엄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하기가 정말 좋은 게 네. 그 여자 참 연기 잘해요. 네. 아주 그냥 일본에서 참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본 영화계가 망해버렸네. 그래도 문제. 이 배우들이 특촬무로 찍고 앉았으니 그렇죠. 예, 미쳐버립니다 진짜 이것도. 어쨌든 어느 날부터 아들의 행동이 이상해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리고 싱글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데리고 뭘 해결할 수도 없어. 음. 근데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찾아갑니다. 학교 찾아가는데 선생님들이 반응이 이상해. 너무 그 관습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선생님이 때렸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가 듣기로는 아이는 그러니까 미나토는
뭐 맞았다거나 뭐 귀가 이렇게 다쳐서 오기도 하고 뭐 맞았다고 하기도 하고 심한 욕을 들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엄마가 학교에서 따져보니까 교장 선생님과 그 당사자까지 데려다 놓고 저의 지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서 때린 거냐 안 때린 거냐라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손과 코 사이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접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기계 같아요. 그 장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월이가 크게 때린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긴 또 인정을 안 해요. 때렸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부적절한 접촉이 있어요.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저는 딱 거기까지 봤을 때는 아씨 오늘 이태원 참사해야겠네 이 생각했거든요. 참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사람들. 야, 이 시스템 그리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식의 일들 이런 거 다뤄야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그게 아니야. 이게 야, 이 영화가 정말로 사람의 복장을 잡아놓고 기가 막히게 교수님마저 낚은 거야. 그게 이해가 학교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니, 이 감독이 이런 감독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감정을 막 이렇게 막 줬다. 뭐 그러지? 그런데 이게 초반부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끝날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사실은 난 그거 이제 보면서 감정이 올라갈 때 기분이 좀 나빴어요. 살짝 기분 안 좋습니다. 되게 기분 나빠서 아이씨 왜 이렇게 끝낼라 그러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나 솔직히 끝까지 기분 나빴어. 그래서 왜냐면 내가 나중에 그 이유는 얘기할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교묘한 게 이게 진짜 영화 서사의 어떤 뷰티인데 어느 이야기를 먼저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사건의 어떤 부분을 먼저 보여줄 것인가를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먼저 사우리의 시점을 보여준 건 전 정말 악마적인 똑똑한. 그렇지. 그럼요. 그게 이제 세팅으로선 제일 훌륭한 세팅인 거지. 왜냐하면 이 싱글맘에게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학교 다 쓰레기통으로 보여요. 그럼요. 총 들고 와서 다 죽여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총기 난사해야 될 것 그래서 같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교권 침해 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뭐 이슈긴 하지만은 한창 터졌잖아요. 그런 것과 또 오버립이 되면서 그럼요. 그래 우리가 교권 침해도 침해지만은 진짜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은 선생의 폭력은 어떻게 잡아내야 되지? 막 별의별 고민을 다 하게 돼. 그렇지. 이 와중에 또 상처받은 애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도 애가 또 이상한 행동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마치 이건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지. 애가 망가졌구나. 반복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잖아. 야 이거 근데 지금 우리 얘기 듣고 계신 분들 되게 궁금하겠다. 지금 낚이신 거예요. 지금 낚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스포일러는 들어가 있긴 하더라도 이 구조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말 촘촘하게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힌트가 되는 장면. 허투루 쓰는 장면들이 없잖아. 맞아요. 다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보면서는 저도 또 나름 영화 좀 봤다고. 아니 뭐 이 정도 시점 바꿔가면서 하는 뭐 흔하잖아. 그러지 않기라 이후로 뭐 너무 흔하게 반복된 요즘 거를 보섭도 뭐 한 거 아니야? 굳이 또 이거를 이랬거든. 낚이신 거야. 야 고르다 히로카즈 감독 자랑스러워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야, 이 영화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뭐예요, 그죠?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사우리의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욕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씀드려도 돼요. 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딱히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개인의 악마적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아니에요. 그럼 괴물은 누구냐? 괴물은 당신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시점을 따라서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시점 안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놨거든. 그렇지. 우리도 관객도 만들어놨거든. 그 심지어 내가 악마화를 시켜놓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의 시점을 보면서도 내가 그걸 안 믿는다. 뭔가 있을 거야. 기존의 시점을 계속 달리하는 그런 기법을 써서 개척했던 이제 그런 내레이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의 관습을 다시 살짝 뛰어넘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게 결국 진실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보여줍니다. 원래 기존의 시점샵들은 시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다. 시점에 따라 다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이제 입장이나 시선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이승만이 국부일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포스트모던식의 역사 부정론. 포스트모던이 역사 부정론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칫 잘못 활용되면 역사 부정론을 만들 수가 있고 반지성주의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해요. 결국은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물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호리 선생이 정말로 착하기만 한 사람일까? 정말로 그러면 예를 들면 안 쓴 시점들은 어떡할 거야? 그 예를 들면은 왕따를 시켰던 그 못된 남자애. 그 남자의 시점. 심지어는 제일 나쁜 놈인 그 요리의 아빠. 시점. 내레이션이 없었던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거든.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100% 확실한 진실은 뭔지는 몰라요, 여전히. 시점으로 들어가는 순간. 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영화를 끝까지 보다 보면 이해를 하게 돼. 맞아요. 아, 이것 때문에 비틀어지기 시작을 했구나. 이게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네. 각자 나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나쁜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누구 하나를 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하면서 진실에 가까이 갔는데 네. 각자를 다 이해하게 돼. 네. 오히려. 그죠? 예. 그게 이게 이제 영화의 굉장히 큰 힘이에요. 교훈이죠. 예. 네, 이 영화의 그 기가 막힌 설계죠. 마지막에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근본적인 이 갈등, 오해들의 이유를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이해된다는 거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각자의 시점으로 들어가면 사실 다 옳다. 답이 없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자칫 흘러갈 수 그럴 수 있는데 있죠. 예. 마지막에 그 오해의 근본 원인을 딱 보여주는 순간 물러설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죠. 각자 다 예. 잘못한 게 있어요. 솔직히 예. 말하면. 예. 우리 선생도 솔직히 말하면 잘못한 게 있어. 예. 자기 자신을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했고 사실은 왜 그 여자 친구가 얘기하자 착한 선생님 것처럼 연기하지 말라. 네. 네. 본심이 아닐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했다면 또 다른 결과를 네. 빚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교장 선생도 분명 잘못한 거 있거든요. 그렇죠. 음. 네. 예를 들면 제가 기분이 나빴던 게 그거예요. 네. 사오리의 시선에서 바라봤던 교장 선생 정말 나쁜 년이었고 아우, 네. 말도 못하죠. 선생들은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은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올 수 없는 표정이거든. 네. 비굴한 웃음이라든가 이런 거 네. 있잖아. 이건 영화가 교묘하게 트릭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려면 사오리라는 엄마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거다. 네. 로 이해할 수 이해할 있어요. 수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은 안 했지만 엄마의 시선은 저렇게 보였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약간은 경감되는 면은 있지만 아무리 감독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놓고 약간 낚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어. 거짓말을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만큼 다 각각 잘못한 게 있어요. 네. 네. 애들도 잘못했죠, 솔직히. 그렇죠. 아이들도 잘못. 솔직히 그 미나토. 미타도? 이제 막 이상하게 변형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 미나토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했죠. 그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해 안 가는 측면이 있지. 네. 얘가 가해자로 보여요. 또 네, 어느 순간에 네, 보면 네. 얘가 가해자로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 얘가 몇 명의 인생을 망친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요. 진짜. 네. 자기 엄마의 인생도 망친 맞아. 거 같잖아.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게 아이들로 끝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가는 거야. 네. 애들은 그럴 수 있거든. 세상이 좁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그럴 수밖에 그 없어요. 모두의 잘못을 이해하게끔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네. 그래도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해온 물러설 수 없는 진실 여기부터는 보호해야 되는 이거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네. 예, 딱 그런 진실의 지점이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 하수구를 거쳐서 이제 맨 나중에 나오는 장면 네. 있잖아요. 요 포스터에서 이제 네. 나오는 아 맞습니다.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전 이게 반드시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저도 역시 사실이라고 생각. 맞네. 사실일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개고 맑아지고 애들은 그냥 구정물 묻고 나와가지고 신나게 뛰어다닌다? 아, 그럴 그럼 수가 굉장히 슬픈 결말일 수 있겠군요. 그럼요. 예. 예. 엄마하고 선생님이 못 찾은 결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스포 들었다고 에이 다 알았네. 그것도 섣부른 게 아,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이거는 말씀드린 보고 개입이 여러분들이 인게이지가 돼야 네. 그래야 자기만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예. 이 영화에 투자하는 2시간은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결말이 뜨나 했는데 딱 그런 이유가 있었고. 왜 떴겠어. 예. 그렇지.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아. 사람이에요. 차갑더라도 현실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따뜻하다? 그럼 이미 야, 내가 영화 보는 눈이 없어서 안 울었네. 그거를 보면서 깨달았으면 울었을 텐데 결말에. 아, 이거 약간 울컥하네. 그걸 뒤늦게 아니까. 그러니까 사카모토 유이치의 음악의 선율을 저는 그 선율이 다 이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결국 이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예. 그러니까 굳이 잘못을 찾자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어떤 공교육의 문제겠죠. 예, 아이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잡아서 케어해주지 못한 공교육의 문제기도 하고요, 가정교육의 문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가 네. 다 있죠. 이 네. 영화 결국에 보면은. 근데 그 조금씩의 문제들, 그냥 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만 이분은 좀 그래라고 했던 문제들이 합쳐져서 이 두 아이를 거기로 몰아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또 구조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두 친구를, 이 참 어린 친구들을 그런 궁지까지 몰고 간 또 구조와 그런 점들이 또 무시할 수 없죠. 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리비아를 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가 맨날 진지한 얘기만 하니까 네. 약간 가벼운 얘기 두 개만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사오리 엄마 배우를 그 일본 여자 배우 중에 제가 꽤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거든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 제가 봤던 영화 한 4-5개 정도 되는데 네. 그거마다 다 다른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음. 근데 그 여성의 연기에게서 받는 게 뭐냐면 그 사오리라는 엄마 역할하는 그 여성 안도 마오키인가? 네. 안도 사쿠라. 사쿠라. 네. 그 여성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모의 여성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예, 예. 그냥 평범한 엄마처럼 네.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꾸미냐 굉장히 달라 보이는 또 여성이에요. 네. 기본 몸의 바탕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 분이에요. 여자 배우로 치면은 네. 제가 몸의 바탕이라는 건 배우는 몸이나 얼굴이 이제 미디어기 때문에 네. 그 바탕 미디어가 굉장히 좋은 분인데 네. 연기까지 심지어 되게 잘하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되게 생활인 엄마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보면 교장 선생님 연기를 하는 그 아줌마는 고운 아줌마야. 그렇죠. 엄청 곱게 늙었어, 맞아. 곱게 늙었고 젊었을 때도 예뻤을 것 같고 되게 교양 있는 행동을 맞아요. 하잖아요.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보고 네.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았을 네. 것 같은 아니, 사람이. 정말 죄송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닮았어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내가 뺏었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안도 사쿠라의 영화 연기 중에서 제일 놀랐던 건 진짜 이루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앞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연기도 어려워. 그 연기하기도 어려워. 그렇죠. 약간 섬뜩해요. 섬뜩하잖아. 네, 진짜 네. 얼마나 화가 나면 어. 이렇게 할까. 그렇죠. 이게 와 정말 연기 잘한다. 네. 근데 자기를 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나 표독스럽게 보이게 만든. 장난 아니었어. 박하는 이 교장 선생님은 네. 너무나 곱게 너무 하는데 평온하고 부처님처럼. 말도 하고 뭐 네. 그거는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말 하면서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네. 기계야, 기계. 너무나 박근혜 같은 거.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시절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얼굴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진심은 1도 없는. 예. 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여러분 그냥 지금 이미지를 찾아보셔도 돼요. 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참 잘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진심은 일도 없고 사태를 모면해야 되고 하지만 나는 우아해야 돼. 네. 그리고 곱게 늙고 싶어. 네. 속에 상처는 있고 트라우마는 있어. 이런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구나 저게. 그런 얼굴이 세계 공용으로 좀 다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기보다는 그 표정이나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분위기가. 없는 거야. 박근혜의 저 표정은 절에서 나온 거야. 맞아. 개인 사연도 있어. 네.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사연도 있어. 네. 그리고 내용은 없지만 지켜야 되는 자존심이 있어. 자리도 있어. 자리도 있어. 자기는 교장이야. 우아해야 또 대통령이야. 네. 우아해야 돼. 이게 그리고 기가 막히네. 내 과거에 대해서 진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일도 맞아. 있어. 그렇지. 그것도 안 밝혀졌으면 네. 좋겠어. 그것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것 자체가 짜증나. 어. 하지만 난 짜증내지 않아. 네. 왜냐하면 나는 감정 컨트롤이 되는 사람. 그렇지. 네. 하지만 그냥 사실은 그냥 가면을 쓴 거거든. 야, 난 그냥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네. 묘하게 그 닮은 이유가 표정에서 나오는 거거든. 분위기와 어. 표정에서. 그리고 그 껌딱지를 떼는 그 기계 같은 모습도.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건 내 역할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 네. 사실 교장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나는 좋은 사람이고 학교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껌을 내가 손수 떼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교장이 되게 나쁜 년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화를 보셔야 돼요. 진짜 영화를 보셔야 돼요. 되게 막 잡아 죽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영화를 보세요. 예. 네. 또 영 그렇게 그 닮은 그분 같지만은 않은 역할입니다. 네, 그럼요. 영화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나 각본을 쓴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이지만 네. 너무나 이제 미장센이 강하니까 연기하기도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면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세팅에 네. 대단히 다른 성격의 연기를 해야 돼. 예. 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관객이 보는 시선에 맞춰서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관객이 이 타이밍쯤에는 나를 세상에서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 호응하는 연기를 해줘야 되는 그렇지. 거지. 네. 그럼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 배우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진실을 알려주는 그렇지. 측면으로 들어갈 그 장면으로 서서히 들어갈 때 너무 갑자기 사람이 착해 보이거나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나름대로 성격 연기를 한다는 사람들, 연기를 못하진 않지만 연기를 흔히 말해서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그 뭐냐면 막 되게 세상 착한 표정 졌다가 나쁜 역할 때 맞아. 엄청 표독스러워. 다른 사람이 돼.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물론 쓸데없이- 일반인들은 잘 못하지만 그렇죠. 예. 쓸데없이 힘이 들어가서 나오는 게 그 차인표 씨의 분노의 양식. 맞아. 예.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신기하게 배우들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도. 그게 네. 참 신기한 거죠. 네.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셋 장면에서 거의 동일한 건 애들이잖아요. 네. 애들만은 동일해. 맞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그 디테일 진짜 맞아. 무릎을 탁 쳤는데 앞에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에 영문을 알 수 없는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씩 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게 다 끼워 맞춰서 비밀이 그렇지. 나오지. 네. 테트리스에서 마치 그 커다란 그 짝대기 하나 나와서 빡 뚫을 때처럼.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 서사를 딱딱딱딱 맞춰서 빡 만든 이 과정이 과연 이게 각본의 힘일까 연출의 힘일까 그러니까. 아니면 둘이 만나가지고 시너지가 나온 것인가 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 영화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니까 안 보시는 분들 되게 안 그래, 모르겠다. 짜증날 거야. 아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원래 이렇게 뭔가 이게 서스펜스 긴장되는 영화를 내가 만들어요. 단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만큼은 아니었어. 그죠? 이 영화는 이 영화도 물론 따뜻해요. 기본적인 감성이 따뜻한 영화니까. 근데 그 따뜻함을 주기 전까지 너무 긴장 막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원래 안 그런 이게 사람은 알고 각본가가 있는데. 가지는 힘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감독이 연출을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각본이 짜놓은 그 어떤 내러티브 스타일 자체 그리고 플롯 자체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거를 훌륭하게 연출을 한 네.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왜 그 흔히 말하는 떡밥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흔히 쓰는 이제 이런 복선 장치들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복선 장치들을 특히나 이렇게 시점을 달리 가지고 동일하게 연출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데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보통은 어떠냐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약간 또 많이 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저기 또 떡밥 뻔히 깔아놨네. 보이네. 아이고 깔아놨네. 이게 요거 하려 그러는 거지? 그냥 이게 튀거든. 네. 근데 이거는 튄다기보다는 뭐랄까, 응? 하다 그냥 가. 네. 예를 들면은 뭐 걸스방 갔네라든가. 네. 물라는 왜 나? 아, 그 맞아. 불이 왜 났지? 왜 자꾸 왜 보여주지? 불이 났나 보네. 근데 나 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네. 사탕 왜 먹지? 왜 저렇게 웃지? 약간 좀 긴장해서 그런가? 그렇지. 그 씨는 왜 거꾸로 썼지? 왜 못된 그치 신을 네. 왜 벗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애가 좀 특이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게 튀긴 하지만 그 상태에서 그런가 보네라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봉우리 보는 시선이랑 안 튀어. 네. 제가 왜 저러지? 아, 쟤 원래 저랬지. 그렇지.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스러워. 뭐 예를 들면은 아니 너 뭐지 질문을 하랬더니 왜 물어봐 뭐 왜 질문에 왜 질문에 질문하지 않아? 그거였나? 몰라요, 저도. 뭐였지 그게? 네, 왜? 너는 왜 까먹어? 누가 아니 까먹어? 물어봤으면 질문을 해야지. 아, 맞네. 물어봤으면 질문하지 않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전회였습니다. 아 그래. 아무튼 내가 그런 이상한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딱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아이 에 봉우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지만 그럴만해. 근데 해시태그 다음에를 보니까 봉우리가 왜 그 말을 했는지가 확실하게 알게 돼.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는 그렇죠. 거야. 현실에서 제가 그걸 설명해드리지는 않지만 네. 이 영화는 그렇다는 왜냐면 거죠. 봉우리는 실제로 진짜 그런 애거든요. 아무튼 이거 네. 재밌습니다, 진짜. 예. 재밌고 아까 어떤 분이 영화 슬프냐 그러는데 네. 슬픈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슬픈 얘기죠. 네, 슬픈 아, 얘기예요. 슬프죠. 굉장히 굉장히 슬프죠. 슬픈 영화입니다. 감정에 더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네. 근데 이 플롯이 훌륭한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독서반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네. 그게 이제 물론 좋은 영화는 그렇게 해서 잘 읽을 수 있는 텍스트다. 그래서 텍스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각본이 좋으니까 또 이게 또 가능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기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딥 리딩이라고 부르는 깊게 읽기를 왜 해야 되는가? 이걸 하면서 그 저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왜 요즘 이렇게 읽는 방식이라는 게 그래서 세 줄 요약. 그래야지 기억 잘 된다고 맨날 생각해요. 나한테 영화 보고 여기서 요약하라 그러잖아요. 네. 어렵다는 그거랑은 다르지. 달라요. 네. 요약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약에 밑밥을 깔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르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재생하는 방식이에요. 나름의 시선으로 재생하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요약하는 영화를 보는 애들이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아 맞네. 10분짜리로. 네. 네. 맞네. 그리고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요약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내러티브가 복잡하고 플롯이 복잡하고 요약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건 못해. 이런 영화 요약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떼서 버려야 돼. 그러니까 네. 플롯의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플롯의 중요한 걸 상실시키잖아요. 네. 재미를. 네. 그러니까 원작을 봐야만 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플롯이 약하고 내러티브가 약하고 잘 쓰여져 있지 않은 복잡하지 않은 텍스트는 진짜 요약이 잘 돼요. 네. 간단하죠. 우리 요약하는 것만 봐도 돼. 솔직히 말하면 맞아. 그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텍스트는 확실히 요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순서 배치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중에 하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방구석 1열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으로 줄이는 클립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도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가끔 그게 수월한 영화도 있다는 거잖아요. 수월한 영화 있어. 그렇죠. 세상 쉬운 영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가 올드보이의 요약본을 만들 때였어요. 그리고 불안당 같은 영화들을 만들 때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이거 마지막에 진실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을 요약본으로는 도저히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레이션 마지막에 붙여놓습니다. 항상 이 영화는 요약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진짜 영화를 보세요. 그럼 방구석 1열 팀이 항상 그걸 편집해버려요. 난 세상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영화는 네. 좋은 또는 각본 네. 텍스트는 요약이 안 된다. 안 돼요. 요약이 안 돼요. 요약이 안 됩니다. 그 요약이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네. 굳이 말하면 아까 저 목숨을 걸었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영화는 요약하면 재밌어져. 아 그래요? 훌륭한 영화는 요약하면 안 돼. 아, 그러네, 이상해져. 이상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출발 비디오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래. 재미없는 영화도 재미있게 소개한다라고 해서 그때 뭐 진행하시는 분은 뭐 영화 사기꾼이라고 물어봐 이랬는데 김경식님 사기꾼이 아니에요. 네. 모든 영화는 취약해놓으면 겁나 재밌어요. 그렇죠. 아 그럼 세상에 그렇게 그 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구나. 대다수는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은 영화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 대표적으로 걸작선 재밌다고. 그렇죠. 제가 재밌는 부분 그 안에서 재밌는 부분만 뽑아내니까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 쇼츠 릴스에서 명작으로 꼽힌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강릉이라는 영화예요. 네. 이게 유호성 씨랑 장혁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거 실제로 보잖아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망작입니다. 네. 근데 줄여놓으면 재밌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게 쇼츠가 그렇게 많구나. 그렇지. 줄여놓으면 기가 막히게 재밌는 영화예요. 왜냐면 이게 기본 줄거리 대부에서 따왔거든.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근데 더럽게 못했어 그걸. 그러니까 영화 완편을 보면 정말 재미가 없는데 줄여놓거나 한 장면만 떼서 보면 재밌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세 줄 요약이나 요약 세 줄이 괜히 세 줄이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면 세 줄 하면 네 줄이잖아. 네. 지난번에 기승전결 얘기를 했었지만 발전전개 절정결말에서 이 앞에 거 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왜 빼냐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네. 기억 안 나는구나. 또 기억이 안 나. 저 친구 이거 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냐. 네.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냐. 네? 그래서 나 그냥 기승전결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 중간에 맞아, 빼지 맞아. 말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할까요라고 당신이 대답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요약하면은 반드시 시간 순으로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 순으로 해야 그나마 짧게 해도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뒤집어 놓은 플롯들을 네. 단순화하는 방식뿐이 안 돼. 그렇게 해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 그러면 두 번째, 이거를 그나마라도 만약에 좋은 플롯의 영화를 잘 줄이려면 내 플롯이 필요해요. 네. 요약하는 자의 플롯이 필요해. 거업님 이걸 되게 잘해요. 저 그거 정말 머리 터지게 하는 네.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약 플롯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자기만의 플롯이. 그래서 원본을 어느 정도는 희생시켜가면서도 그래도 요약했을 때의 플롯을 이렇게 만들어야 그나마라도 이게 이해가 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때다 싶어요.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네. 그게 있으니까 그 수많은 영화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성공한 것이죠. 이렇게- 그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게 특이함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은 계속 보라고 얘기하잖아. 네. 이게 요약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가 아니까. 네. 그리고 그게 힘든 거고 그 요약 작업이 네. 자기만의 그게 있는데도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거지. 요약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너무 아까운 얘기인데 이걸 내가 통째로 빼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나중에는 꼭 원작을 보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게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 건 내 거대로 보시고 원작은 네. 꼭 보세요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양심적인 행동이. 걸작선의 대부분은 원작도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이건 안 세상이 되니까. 세상이 달라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독서반 하면서 이제 발제를 그냥 짧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발제는 되게 다양한 형식들이 있어요. 발제가 그래도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용을 요약해서 토대를 잡아가지고 뭔가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맡기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 플롯으로 요약을 해야 돼요. 왜냐면 책같이 또 깊이 있는 책들은 네. 굉장히 길고 이거를 챕터 바이 챕터로 해가지고 7장이면 7개 줄로 요약한다거나 이게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굳이 말하면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줄이는 그런 방식인데 서머라이즈 하는 거, 서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줄이면 안 돼요. 내 플롯으로 줄여야 돼. 아 이거 진짜 빡세. 그럼 자기만의 관점,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이런 거 중심으로 서머리가 되겠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3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2장은 빼고 7장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1장 얘기를 약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나마 이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이 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얘기를 해야 그나마라도
들릴 만한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화 괴물을 요약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미나토의 시선에서 요약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호리 선생님의 시선으로 요약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예. 과감한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네. 이 영화가 전해주는 어떤 저 정서의 한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서머리를 하려 그러면 그렇지. 그 정도 자기만의 플롯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 호리 선생을 택하든 예. 저 미나토를 택하든. 음. 예. 그게 어려운 텍스트를 통과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어려운 걸 정리해.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걸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쉬운 허접한 책과 비슷하게 정리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동일하게 사고가 이제 싱크가 되거든. 예. 그래서 영화도 어려운 것도 좀 보시고 어려운 텍스트를 보셔라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엄청나게 훌륭하고 막 이거 안 보면 바보고 이게 아니라 그래야 어제 그 책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게 바이리터리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양한 문해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쉬운 문해력과 어려운 문해력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걸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다 씹어서 삼킨 다음에 내 안에서 완전히 체화가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려면 내가 어려운 텍스트를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죠. 나부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아, 근데 영화 요약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 정거장에서 했던 영화 중에 제가 자꾸 제목을 까먹었는데 그 흑백 영화 그 배심원들 모여서 네. 12인의 성난 사람. 예, 성난 이 제목 사람들. 지금 4번째 알려준다. 죄송합니다. 야 외울 때도 됐다 이 정도면. 영화 제목이 너무 기네. 뭐야? 아니, 괴물 두 글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12인의 성난 사람들 너무 10글자. 뭐 12인 우와 뭐 이거에 12명 왁. 12명 왁. 이렇게. 예, 아무튼 네. 성난 사람들 그거를 요약하라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지. 예. 생각해보니까 그래. 좋은 영화는 요약이 불가능해. 그래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놔도 그 대사가 전해주는 그러니까 그거 요약이 안 돼. 그 정서를 전혀 절대로 그러니까 한 흑인 아이가 살인죄로 기소당했는데 배심원들이 나중에 풀어줬다? 야 이거 진짜 진라진 책이다. 전개하고 별말밖에 없는 거야. 진짜 진라진 책이다. 12명이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무죄로 결론을 내립니다. 끝. 뭐야 이게? 아, 이 감독이 들으면 진짜 화내겠다. 총 쏠 거야. 내가 감독이라도. 아 그러네. 이게 좋은 텍스트는 요약이 안 된다는 게 오늘 또 교훈입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 영화 요약본을 보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요약이 그렇게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짧게 줄일 수 있는 영화는 다 재미없는 영화들이에요. 네, 대부분 후진 영화고 네. 네, 좋은 영화를 요약한 걸 봤다? 그럼 안 본 거지. 안 본 그렇지. 거지. 네, 안 본 거지. 안 본 거지. 음. 예. 약간 저는 아예 됐습니다. 제 얘기 그만하죠. 네. 근데 괴물은 조만간에 내려갈까? 이거 11월 말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어요. 아마 조만간에 2월 안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 영화 보려고 오늘 검색을 하면서 갔죠. 영화관 이런 거 검색하려고 DVD 출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소장하고 엄청 싶어서.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DVD도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DVD 사셔도 되고 IPTV로 구매하셔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이게 같아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영화 음악이에요. 네. 아, 예, 그걸로도 그렇죠. 가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일부러 극장을 꼭 가려고 했던 이유가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BOD로만 봐야 되면 BOD로 나중에 옛날 했던 영화를 다시 가져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걸려 있을 때 보는 거는 진짜로 네.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제가 직접 가보길 정말 잘했다라고 느낀 게 음악의 확실히 질이 당연히 달라요. 당연하죠. 당연히 다르고 그 화면에서 보면 화면 특유의 그 어떤 이렇게 필름은 아니지긴 하지만 네. 이 스크린이 가지는 묘한 그 질감이 있거든요. 네. 맞아. 예. 그쵸. 맞아요. 그 질감 덕분에 내가 공감하게 되는 입체감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모른 채 그냥 이제 VOD로만 보게 되면 네. 그냥 이게 다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첫 경험이 그거니까. 첫 번째 시점 끝나기 전에 아마 주무실걸요? 왜냐면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약간 맞아요. 영화가 약간 비호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날 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보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웬만하면 딴짓은 안 하긴 하죠. 요즘 워낙 일이 바쁘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게 사실 12시 반에 오늘 시작한 이유가 그것 네. 때문인데 그 시간대뿐이 없어서 영화 네. 보려고. 아니 번역기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위한 쿠폰 마련해 놓고 근데 그걸 다 이제 보내 놓고 그다음에 상품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해 놓고 상품 내용은 제가 다 마련해 놓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 번역기에 이제 내용은 또 어제 보내 놓긴 했지만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혹시라도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다가 썸네일도 올려야 되고 이제 이러잖아요. 교수님 머릿속에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충돌.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으니까 이거를 나는 체크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라도 이제 저한테 이제 뭐 디자이너님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잠깐 들어온 것들에 봤어. 심지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까지 걸려왔어. 아이고야. 불안하거든 그러면.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전화 걸면 불안하거든. 불안하죠. 이걸 내가 안 받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 놓쳤다. 네. 몇 장면을 진짜.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대사 한두 개를 놓쳤어요. 너무 아깝지. 네. 예.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순간적으로 나 이거 이거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럴 뒤로 만한 가기 영화예요. 버튼을 막. 막 이럴라 했다니까. 이 영화는 그럴 만한 영화입니다. 뒤로 가서 한번 뭐였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영화지.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봤으면 안 하게 되겠을 텐데 내가 평소에 VOD를 보고 있으니까. 예.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러고 있다가 못 봤네? 그렇죠. 이러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고. 예. 이 영화가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게다가 이게 이상한 감독의 이런 거니까 이게 안 되네 막 이러면서 맞아. 그 마음이- 영화의 현실감이 생기는 것도 극장에서 가면 극장에서 보면 영화의 현실감이 생기는 게요. 리와인드가 안 돼서 그래요. 맞아요. 예. 그게 우리 네. 인생이잖아요. 네. 인생에 리와인드가 그렇죠, 그렇죠. 됩니까? 네. 안 되잖아요. 사실 예전에 VOD고 뭐고 없던 시절에는 그런 맛으로 영화관이 사실 장사를 그렇지. 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뭐 극장 가서 보는 것보다 VOD로 보는 게 더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극장이 주는 공간감이 있어요. 그 극장의 공간은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 놨는데 네. 몰입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극장처럼 아무리 꾸며놔 봐야 극장에 가서 보는 것만 못합니다. 근데 아까 가능하고. 거의 없다님이 말씀하신 게 확 마음에 와닿는 게 이거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영화인데 그렇죠. 괴물은 음. 근데 집에서 편하게 VOD로 누워서 보면 네, 짜증나요.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은 정말 잘 수 있다. 네. 첫 앞부분에서 자거나 꺼버리거나. 근데 영화관에서는 집중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중하고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런 네. 측면도 좀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영화관에서 내려간다면 네. 볼만한 가치가 있으니 참고 끝까지 보시라. 그러니까 뭔가에 할애하는 시간. 네. 그래 이때는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텍스트와 대화를 해보자. 라고 옛날에는 그냥 당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들을 네. 지금은 언제나 회피할 수 있고 네. 디스트랙션이라고 부르는 분산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지 않고 몰입하게 만드는 공간이나 시간은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네.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꼭 그래야 돼?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저같이 이미 미디어 이론으로 그걸 다 알고 있고 스스로 실천도 해왔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VOD를 즐기게 되거나 또는 OTT를 통해서 자꾸 이제 또 그 주는 편익이 있으니까. 그럼요. 자꾸 옛날 거 끄집어다가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다시 돌려보면서 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었던 그 습관을 깨닫게 만드는 거야. 영화를 내가 보니까 확실히 나도 역시 또한 스포일되어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 많이 하죠.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영화 보면서 이거 핸드폰 이거 사용 시간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 세팅을 한 다음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제 핸드폰 사용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은 통째로 핸드폰한테 뺏기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괴물 같은 영화는 저도 집중을 잘 못해요. 제가 만드는 콘텐츠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 약간 정신 분열적일 정도로 딴 생각을 많이 하는 인간이거든요. 작업을 하다가도 계속 딴짓거리예요. 딴짓거리 안 하면 제 작업의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그게 안 됩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 같은 영화를 볼 때는 핸드폰을 저 멀리 치워놓고 보는 습관을 억지로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딴짓하면서 보는 게 딱히 생산성이 좋지도 않아요. 네. 더 엉망입니다. 이것마저 망쳐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한 거니까 책이 가지는 대체할 수 없는 몰입력, 명상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책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제가 좋은 영화나 이런 것들도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대체는 못하지만 예. 이 좋은 영화라는 게 딱 뭐냐면 그 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좋은 책이 가지고 있었던 텍스트의 복잡성이거든요. 예. 텍스트의 깊이예요. 예. 이거를 영화가 구현하는 게 있어. 오늘 본 것 같은 이런 괴물 같은 텍스트라든가 이른바 명작이라고 불리는 텍스트들은 영화라는 영상적 수단으로 최대한 좋은 책을 읽는 것과 유사한 효과들을 만들어요. 야, 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 그리고 그 이상의 물론 또 다른 효과를 만들죠. 책이 주지 못하는 걸. 예.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 텍스트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또 받았던 이거는 마치 좋은 소설을 읽고 나온 것 같은 어떤 포만감을 주는구나라고 느꼈던 영화가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 예, 예. 그것도 지금 극장에 제가 본 데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것까지 볼까 그러다가. 근데 이것도 아마 교수님 보셨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어. 이 영화가 다 보고 나면 볼 때는 약간 지루하거든요.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잘 쓴 소설을 하나 읽은 것 같다라는. 이 영화 어디서 상 받지 않았습니까? 추가계획과? 아카데미에 굉장히 노미네이트가 많이 돼 있거든요. 노미네이트가 많이 됐구나. 제가 봤을 때 이 영화 작품상 내지는 감독상 하나는 갑니다. 음. 여우주연상도 제가 봤을 땐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온갖 이야기는 다 나왔으니까 교수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시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점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영화가 의도한 바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우리 시점은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돌릴 수 없고요. 네. 네. 다시 리와인드가 안 돼요. 음. 그리고 그 리와인드를 해서 다시 한번 세세히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시점을 몇 번 반복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텍스트인데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점을 중간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흘러간 네. 그 시점이 없었던 것들은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바뀐 시점은 모르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내가 사오리의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오리가 하는 얘기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오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대부분은 그럼요.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의 거죠. 100%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 괴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은 원인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태고 시작부터 종교고 뭐고 그 원인이 궁금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번개의 신이 분노해서 번개를 때렸다. 그냥 번개가 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건 본능입니다. DNA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DNA가 발동을 해서 사오리의 얘기를 들으면 교장을 나쁜 년을 만들고 아이를 피해자로 만들고 사오리를 바쁜 와중에 아이를 돌보느라 뭐 스트레스까지 받는 불쌍한 여자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벗어날 수는 없는 건가? 우리 그 결국에 현실에서 우리는 다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걸 영화로 봤으니까 그렇지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100% 괴물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괴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괴물성, 예, 이 몬스터스한 측면들 네. 이거를 감독이 의도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설정한 거고요. 예. 가혹해요. 그래서 대단히 가고. 대단히 가혹한 설정이에요. 예. 그래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 이렇게 성찰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결국은 될 수 있는 게 괴물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굉장히 좌절해. 맞아요. 네. 그냥 견뎌낼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 이 인물들이 처한 그럼요. 상황이. 네. 이걸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애들이 이렇게 했지 어떻게 알아 내가. 네. 맞아. 그리고 이때 내가 선생을 욕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그렇죠. 내가 엄마라면? 네. 난 100% 욕해. 교장 안 때리는 게 신기하다. 뭐 이 정도로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내가 교장이라면 네. 솔직히 이거 덮으려고 안 하게 되겠어? 그렇죠. 무조건 덮어야지. 예. 왜냐면 지나보면 알잖아. 이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안 된다는 거 알거든. 그나마라도 최소한 데미지를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네가이시마스까지 스미마생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성찰하는 사람은 야 이게 어떡하지? 나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 네. 이런 식의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텍스트가 주는 가혹함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가혹함은 굳이 말하면 영화 텍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 예, 성찰의 가능성을 자극하는 거지. 아. 우리더러 너는 그러니까 괴물이 되는 거야. 라고 아. 생각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책을 느끼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움찔하잖아. 네. 내가 그랬거든.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잖아. 네. 한 번 더 주저하게 되고. 다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국은 내가 앞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나마 뒤에선 조금이라도 하자라고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성찰하라는 메시지구나. 그렇죠. 예. 그게 그게 오늘 되게 아프게 주는 거죠. 그럼요. 그럼 이런 가혹한 거울, 예를 들면 우리 얼굴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 앞에 있으면 너무 가혹하죠. 그치. 잔인하잖아요.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울을 안 봐요. 예. 그래서 백화점에 있는 이렇게 우리 다리 길어 보이는 거울만. 그렇지 그런 걸 보지.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울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백설공주에 나오는 것처럼 이쁘다고 얘기해주는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성찰이 아니에요. 네. 성찰이라고 비춰본다라고 하는 건 가혹한 겁니다. 음. 그리고 이 가혹함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텍스트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픽션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예, 왜냐하면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못 보여주지 현실은. 네. 보실 수 없죠. 예. 그래서 일부러 현실에서 사실은 불가능한 성찰의 가능성을 극한도로 끌어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현실엔 있을 수 없는 정말 가혹한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야, 오히려 내 얼굴을 더 괴물처럼 보여주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얼굴에 살짝 검버섯도 있고 점도 있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 이 거울이 너무나 모공까지 세세하게 보여주니까 나는 추해라고 생각하는 거라. 아. 근데 우리의 아름다움이란 결국 뭐예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전체적으로. 전체로도 있지만 네. 대충 봐서 아름다운. 그렇지 그렇지. 모든 건 대충 봐서 아름다운. 그 이미지도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럼요. 네. 멀리서 거기서 봐야- 만든 거고 거기서 만든 거죠. 대충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상상하던 내 얼굴이 아니야.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고 완벽한 성찰이 가능하고 완벽한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완벽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오히려 우리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고 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충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되게 찝찝한 부분도 있고요. 되게 아무튼 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막 반성도 되고.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 반성을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돌이켜 보니까 결국엔 그런 거야.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번 더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에게는. 그러니까 이 영화 보고 너무 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인간은 누구에게나 일단 그 성찰 능력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걸 현실에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 영화가 좀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그 가지고 있는 성찰의 능력을 할 수 있다. 조금만 하면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어쨌든 마지막에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오늘 막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선생님의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누구나 그 성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아니었다. 네네.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카페나 커뮤니티 가보면 인간은 스토리텔링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우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뭐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식의 내밀한 스토리텔링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읽고 나면 내가 판단을 내려요. 내가 마치 무슨 저기 뭐야 그 중국의 그 유명한 그 뭐지 개작두를 내려가라 그 있잖아 그 예. 황강 포청천. 아 포청천. 네. 그런 것도 잘 금방 나오네. 그러네. 포청천이라도 된 것처럼 판단을 내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불화살을 쏴요. 막 쏩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더럽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거든요. 네. 네. 그냥 마치 내가 우월감도 좀 느껴져요. 야 이강인 뭐 어린 놈이 잘 나간다 싶더니만 뭐 별거 없었구만. 싸가지가 없네. 저 스페인에서 자라가지고. 환각. 제가 언제 환관이라 그랬어요. 아 이게 다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맨날 나를 어떻게 해서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환관? 제가 먼저 환관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되게 중국어 같다. 환관? 야, 그랬나? 내가 F 발음했어요. 야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네. 우리 아, 보물이가 그러니까.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러니까. 지금 봉아리랑 이은이가 또 이상해지잖아. 아이 그러지 마요. 또 그렇게 가지 맙시다. 예. 반간. 이상하네. 그렇게 야. 얘기 안 했는데. 전성기 때 김국진 씨 같아요. 어, 입만 그러니까. 벌리면 유행어가 퍼져.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진짜 난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예. 골드마인이다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막 터진다. 제가 1년 정리하면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예. 너무 많아. 뭐지? 너무 많아. 명언이 너무 많아. 뭘 정리하셨나 그랬더니 환관 이런 거 정리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과가 아니, 많지. 이게 제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스포이니까. 이게 몇 개만 정리해도 와, 이 명언이 너무 많아. 아니, 저는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뭐 웃겼던 게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예. 나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봉우리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계속 사실은 합니다. 제가 끌어내고 싶었던 능력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왔거든. 네, 확실하게 나왔죠. 하나는 이제 막 나오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악마를 깨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한다.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모른다는 거야. 당사자는 의도한 적이 없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무슨 판타지인가 나오는 거. 내 안에 흑염룡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쪽 손에서 막 흑화가는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가 있거든요. 예. 나는 아직 그걸 몰라. 내가 왜 꺼내는지 그 다음. 그나마 의지가 없어서 이 정도인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아, 의지를 갖고 발휘하기 시작하면 진짜 괴물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보다 잘한 것 같긴 해. 저거는 나한테 한 말일 거야. 알겠습니다. 잘할 네. 것 같긴 하다. 아, 네. 그 사람보다 못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 무슨 얘기 안 하고 있었어?
이 예. 더럽게 재미있는 포청천. 스토리텔링에 예. 유혹에 안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네, 예. 탑승하면 너무 쉬워. 너무 재밌어. 그렇지. 댓글 구경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재밌는데 제가 인터넷 워리어 시절 그냥 나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때리는 것만 봐도 재밌어. 네. 원래 패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맞아요.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심지어 그 맞고 있는 놈이 나쁜 놈이래. 내 안에서 판단이 끝났어. 얼마나 그렇지. 꿀잼입니까? 네. 그 놈이 막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괴물이 되는 거거든. 잘한다. 더 때려라. 죽여버려.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은 스토리텔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울이의 친구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이 스토리를 뚝 떼다가 방송에서 얘기한다. 얼마나 얘기거리 그렇죠. 많습니까? 거기다 성취감도 달달할걸? 그렇죠. 아까 이제 시민의 성남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 배심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측면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만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제도 중에 네. 법과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장 성찰적인 제도예요. 네, 그걸 성찰을 제도화한 제도. 그러니까 남의 말도 그리고 남의 말과 입장을 최대한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 변호사와 검사를 놓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배심원도 미국 같은 데는 놓고 네. 네. 판사 역할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철저히 중립적이잖아. 그리고 증인도 엄청 부르고. 네. 그리고 증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네. 심지어 1심, 2심, 3심을 놔. 아 그러네. 실수 가능성들을 인정하니까. 야, 네. 성찰의 제도화구나 이거. 성찰의 제도화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제일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 사회가 문명이 도달한 비교적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덜 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단히 입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을 제도화시킨 형태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제 네. 사회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지는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판사는 이게 자기가 판관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심판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중립적 재판의 어떤 주관자 이런 것의 생각이 훨씬 더 가까워. 네. 네. 최대한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오게 하고 최대한 많이 논리적으로 입증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미국식 제도가 좀 더 나은 제도인 게 바로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내린 상식적 판단에 의거해서 법적인 전문적인 주관을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그 잘못하면 그래서 괴물이 되는데 네. 왜냐면 마치 대단히 막 자기네들이 막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할 수 있고 검사, 네. 모든 사람을 내 입으로 다 보호할 수 있고 변호사, 아. 내가 다 목숨을 다 할 수 있어 판사, 아. 이른바 법조 삼류라는 게 네.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성찰을 되게 잘하는 존재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검찰이 직업이니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이라는 것 안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법이 증명해낼 수 있는 현실은 너무 작아요. 법이 규율하는 현실도 정말 작습니다. 형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이런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게 뭐예요? 법이 중요한 이유가요. 법이 만능이어서가 아니라 법 안에서만 판단해라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이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법은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판단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법 쪽에는 법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알아야 되거든. 내가 심판자도 아니고 내가 저걸 처벌하는 사람도 아니라 법이 명한 이 한계 안에서 나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을 각자의 입장에서 해내는 거야 라고 기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구원자 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모든 일에 어떤 뭐라 룰러, 그렇죠. 룰을 만들어내는 사람. 결정권자죠 어. 거의 뭐. 예. 그래서 왜냐하면 법은 그걸 그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거를 불러내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치 영화를 만들듯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를 짤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뭐가 있었지? 이렇게 증언해보고 이렇게 증언해보고 계속 재구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제도화된 법이 제도화시켜준 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성찰을 발휘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왜냐면 우리는 조사 권한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증거나 증인들을 찾아낼 수도 없죠. 네. 맞아요. 시간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야? 그냥 벌어지는 일들은 계속 흘러가. 네. 계속 흘러가. 아 이게 타임라인이 계속 그렇지. 나한테서 돌아볼 수도 없어. 잘못된 판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렇다고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판단은 내릴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행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게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판단의 무게. 내가 판단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이유로든 판단을 해야만 한다면 그렇죠? 그럼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거하고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도 해야 되고. 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을 넘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선을 건넌다는 게 약간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A에서 B가 될 수 없거든요. 예, 예. 근데 A에서 B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시선을 달리해 보는 거, 입장을 달리해 보는 거. 그렇죠? 실제로 내가 되진 않지만 네. 가상적으로 입장을 달리해 보는 거. 네. 요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기는 A가 됐다가 B가 되면 A자 B는 동시에 못 되거든. 영화는 될 수 있지만. 영화는 될 수 있죠. 예. 예. 나는 A였어. 그리고 지금은 B야. 입장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가질 수 없죠, 나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네. 새로운 C를 갖기도 불가능해요. 네. 시간이 지나야 또 C를 가질 수가 있거든. 변증법적으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앞에서 저지른 잘못들을 뒤에서 수습하는 존재라는 거야. 아, 되게 슬프기도 하네요. 예. 예. 수습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죠. 하지만 수습할 수 있으니까 수습을 해야죠. 그럼 해야죠. 예,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A가 됐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바뀌거든요. A가 됐다, B가 됐다, C가 됐다, D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언제나 성찰하는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앞에를 정합하는 거라고. 아, 내가 A, B, C였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해야지 C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이미 A, B는 가졌으니까. 어머. 아, 영화처럼 동시에 여러 사람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없어요. 예. 그 인간적 한계 안에서도 성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의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네. 입장을 시간이 지나서 사후적으로라도 성찰했다면 수습할 일이 있으면 수습해라. 그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찰하려면 시간의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단도 유보해야 네. 되고. 네. 예. 그렇죠. 근데- 판단을 했더라도 판단을 했더라도 나중에 성찰로 뒤집을 수 예, 있겠지만 이미 벌어진 부분들은 돌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인간은 성찰하는 존재라면 수습할 부분은 수습해야 된다. 네. 어떻게 영화 안에서 호리 선생님이 그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죠. 예. 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사실 그 관찰력은 약간 너무 초인간적이긴 한데 네. 예, 그게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긴 그렇죠. 하지만 네. 하지만 현실에서 그걸 가능할까 싶게 만드는 일이 성찰이잖아요. 맞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물론 우리 선생님조차 이 아이들의 구원에는 실패했다라고 보입니다만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국 전쟁 그리고 이 뉴라이트를 지금 가져온 우리 정부와 뭐 정치인들 때문에 이 괴물 영화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꾸 저런 식으로 너의 입장만 생각하면 저 사람들 입장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물러설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승만 정부 때 저질은 수많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그 사람들의 뭐 기본권과 존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물러설 수 없는 진실이 있는 것이고 과연 끝까지 그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한 70년 지났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을 성찰해 봤느냐?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성찰의 결과죠. 그렇죠. 네. 네. 성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지만 생각이 없어서 아, 그렇죠. 이게 성찰의 문제로 욕심만 있지 생각이 없어서 이런 행동이 나오고. 성찰까지 가지도 못해. 생각을 하기 싫어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를테면 아까도 제가 정치번역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여기다도 뒤섞인 가해와 피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와 피해는 언제든 뒤섞여요. 그리고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가해는 한 20, 피해는 한 80 이렇게 되기도 해요. 아이들의 경우나 이런 경우처럼.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100% 가해, 100% 피해 이렇게 선명히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사태 파악을 해야 되잖아. 네.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진실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험적 방법, 성찰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 가장 그 당시에 약한 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아,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네. 이 영화에서 결국 누구의 시선이 제일 중요했어? 아이의 시선. 아이의 시선이 제일 중요했다. 미나토의 왜냐하면 시선이. 말하기가 제일 어려운 존재들이거든. 맞아. 그리고 제일 복잡한 어떤 면에서 제일 복잡한 존재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존재들이고 하지만 성인처럼 대화할 수 없는 존재들. 네.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도 다 자랐다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가장 약하거나 가장 피해 가능성이 높은 존재들의 관점에서 일단 기술해봐야 돼. 이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해 보는. 그래야 성찰이 가능하다. 최소한의 성찰이 가능하다. 그 시대에 대해.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들의 이야기를 비교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가장 약한 자부터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 약한 자, 예. 그 다음 피해 본 사람. 예. 아우 이게 말이 되는 게 가장 약한 자의 입장에서 먼저 따져봐야 음. 그 사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입장들이 그렇지.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들어가. 그렇죠. 안 그러면 제일 쉽게 무시되거든. 네. 제일 강한 자, 발언이 많은 자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 언제나 쉽게 무시. 끝났네. 맞네 뭐. 이게 진실이네. 이게 진실이야. 뭐 이렇게 된. 거기서 안 보이는 진실들을 다 최대한 끌어내려면 결국에는 그 수많은 약점들을 가진 가장 약한 자를 봐야 된다. 그렇죠. 아, 예.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 진짜 섬찟한 게 정확하게 역순이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장 어.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강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쵸 엄마 그 네. 예. 이 사건에서 그 엄마가 가장 강자예요. 그쵸. 네. 진짜 이게 또 음. 영화가 주는 깨달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건국 전쟁하고도 그러고 보니까 건국 전쟁도 영화야 하필. 그렇지. 근데 건국 전쟁이 얼마나 오만한 시선을 갖고 있냐 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가장 강자였어. 이승만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엄마가 강자라는 건 그 사울이라는 엄마 자체가 그냥 강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컬세라는 예.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피해로 전제된 그러니까 그 뭔가 피해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발언력이 제일 세요. 네. 예, 그럴 수밖에 기본적으로. 없죠. 예, 네. 기본적으로 발언력이 셉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도가 점점 그쪽 구축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도덕적이야. 네. 예,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가디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명분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강한 발언력을 갖는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예. 뜻이에요. 그 상황 안에서. 심지어 이게 자신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예.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도 있어요. 학부모 연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거기도 일본도 영화 안에서 살짝 잠깐 나오는데 교육위원회나 이런 게 무슨 나오죠. 위원회가 있더라고 학교 네. 폭력 그거 위원회처럼. 예. 예.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들에 비해서 대부분은 강자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음. 사회적인 조건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면 믿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말은 대부분 불철저해요. 네. 예, 그리고 되게 왔다 갔다 하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은 덜 믿어요. 보통 증언 능력도 훨씬 더 적거든요. 핵심이 바로 발언력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의 발언은 목소리가 없어요. 정교하지도 않고 약하고 혼란스러워. 예.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때로는 거짓말처럼 비춰지기도 해요. 실제로 거짓말도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피하려고도 하고 회피하려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 역사 부정론자들, 그다음에 그 뉴라이트나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위안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보면요. 우리 해시태그실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위안부를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굉장히 불일치합니다. 예. 그걸 엄청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되게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막 자기 막 나는 막 깨끗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편견의 어떤 대상이고 정교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믿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발언력이 약하고 가장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 안 들으려 그래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기록된 걸 보려고 하지. 예. 기록 누가 해놨어? 일본 놈들이 일본 해놨지. 놈들이 해놨지. 근데 그거는 육하 원칙에 딱딱 맞아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가장 강자의 언어니까. 네. 가해자의 언어. 그러니까 강자의 언어죠. 기록하고 기록끼리도 서로 맞물리는 점이 없을 거고. 예. 그러니까 각자 별개로 다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일 테고. 예.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라든가 이 역사부정론이 나쁜 놈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는 증언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야. 약자의 알아. 언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한 번 다뤘었잖아요. 그 디나이얼이라고 했었던 그 영화 있었죠. 역사부정이라고 하는. 나는 부정한다 뭐 이거 있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유태인에 대한 학살 부정이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그 교묘한 변호사. 예. 얘가 하는 짓이 딱 그거잖아. 예. 딱 뭐냐면 울퉁불퉁한 면들을 딱 잡아내가지고 요것 때문에 했고 요것 때문에 했고 이러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여기서 얘기한 거랑 틀리고 이 사실이 안 맞잖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언어를 갖지 못한 자 또는 증언이나 발언 능력이 적은 자들은 그래서 훨씬 더 세심하게 들어줘야 돼요. 먼저. 예. 여러분들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형법 체계에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증거 중심주의에 비해서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충돌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문명화된, 그러니까 제도화된 성차례라고 하는 영역, 그렇죠? 성차례 제도라는 영역이 여전히 아직 제대로 제도 안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게 피해 중심주의예요. 이거는 법철학으로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우리한테 뭔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들은 증거를 갖기도 어렵고 증언도 불투명하고 굉장히 왜곡돼 있고 기억도 뒤틀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다 믿어서 처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들에게 최대한 정성스럽게 들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일단 그들의 말을 많이 들어봐야 이 상황 안에서 뭐 범죄라면 범죄 안에서 그 범죄라는 상황 안에서 가능한 모든 피해를 일단 전제해 놓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없는 거를 가려가면서 진실을 찾아야지 애초부터 강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 피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가능한 피해가. 모든 건 다 필요 불가능. 그렇죠. 다 필요하고 다 정당한 일이고. 필요하기 없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일단 가능한 피해들은 전제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약자. 일종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네. 가설인데 저는 물론 피해 중심주의가 지나치게 확장돼서 우리나라는 사실 확장될 일도 별로 없긴 합니다만 없어요. 예. 확장돼서 증거 중심주의라고 하는 근대 법 체계가 만들어낸 것들의 형법 체계가 만드는 것의 토대를 허물 수 있는 정도까지 갈까 아닐까 이거는 좀 고민이 돼요. 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형법 체계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역사에 대한 분석과 성찰에 대입을 해보면 약자가 말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전제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찾아낼 네. 수 있고 기록화시킬 수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세계 2차 대전을 히틀러 입장에서 기술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걸 듣고 진실을 알았다고? 뭐 본인이 이승만급의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거만하니 지금 생각해 보면 어. 되게 거만한 거야. 뭐 오만하고. 몰랐던 진실을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네가 뭐라고 그걸 판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까도 교수님이 이미 학계에서는 다 끝난 얘기를 네. 그 진짜 찾았으면 상 받아야 된다 이것도 그거지만 맞는 얘기지만 영화 괴물을 보고 나서 또 느끼는 그 감정은 또 달라요. 다르지. 니네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 한 번도 고려한 그게 영화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는데 네. 본 적이 없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안 봐도 뻔해요. 네. 네. 그런 인식을 다른 사람 피해자 입장 하나도 고려 안 한 뉴라이트 주제에 네.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확정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승만은 한때 강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기록도 만들고 폐기하고 이럴 수 있었고 맞아요. 적대자를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명 죽였잖아요. 선거도 마음대로 예. 해보고 막. 그런 것까지 누렸던 사람한테 남아있는 기록이 이 정도라면 네. 이거는 반박이 불가능한 그렇지. 겁니다. 예. 이게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결국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물려준 지성,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심지어 그게 기록이야 기록. 기록해서 남겨준 거라고.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성에 역주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100년 전쟁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영화 보시면 심지어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이라는 걸 자기 주장으로는 하던 시절에 신문 기사도 남아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록이 많은 겁니까? 네. 이걸 자 이제 해보니까 네. 이게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덜 들어줬는데 이게 네. 나 좀 놀란 게 네. 거업님은 어차피 그랬다고 치고 네. 또 여기는 자기 판이니까 그렇다고 그럼요. 이봉구가 끝에 가서 날뛰네. 자기도 재밌게 봤거든. 원래대로면 이미 눈에 그늘 지고 그치. 뭐 영혼 이제 없어지고 끝낼 말 계속하고 이러는데 아. 야 역시 아니 근데 이거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 영화의 문제다.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가 너무 훌륭했고 결정적으로 제가 한 4시간 전에 봤다. 예. 아직도 이게- 생생하다. 그렇죠. 아직 생생해. 제가 보통 막 이틀 전에 보고 이러면 눈빛이 살아있다고. 이틀 전에 보고 이러면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자기 탓을 안 하고 영화 탓을 하는 걸 보니까 예. 영화 헛봤네요. 나는 성찰을 할 수가 없어. 기억이 나야 뭘 성찰을 하지. 앞으로도 재밌는 영화를 해야겠네. 그리고 괴물은 굉장히 중층적이고 굉장히 좋은 텍스트고요. 네. 네.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권할 만하고 음. 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뭐 이왕이면 극장에서 보시면 제일 좋고 네. 직당 때문에 어렵거나 그러면 나중에 뭐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라도 이제 극장에서 안 봐도 열심히 하면은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화에 좀 속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서 각자의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컨텐츠를 견뎌내는 능력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떨어져 있어요. 네. 예.
저만 해도 추락의 해부라는 좋은 영화를 보면서도 2시간 반이 너무 길어서 어쩔 줄을 몰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스스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네. 와, 내가 스마트폰을 안 쳐다보고 2시간 반을 못 사는 인간이 돼버렸구나. 네. 이건 조금 섬뜩한 일이에요. 이거는 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3시간 앉아 있잖아요. 네. 결국 또 3시간. 영화보다 길게 앉아 있어. 결국엔 또 3시간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솔직히 난 이게 영화보다 재밌는 것 같아. 네. 사실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2부로 단축한다 그랬고요. 대충 2시간에 2시간 반, 11시 전에는 끝내자 했는데 20분이 지금 오버됐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오프닝을 뭐, 30분 넘게 해버리니 이게. 네. 아니 끝낼 이번 겁니다. 양화죠. 12시 되기 전에 끝내는 게 어딥니까? 네. 그래요. 음. 네. 근데- 다음부터는 제가 영화를 좀 그 안 모르겠다고? 아니 안 보는 건 아니고 대충 좀 보겠다고? 오래 전에 봐야 네. 한 2, 3일 전에 보면 제가 좀 말이 적어집니다. 네. 네. 봉우리 저기 뭐야 저 정치 번역기 준비나 잘해. 쓸데없는 설계하지 말고. 아, 자. 부담스러워 죽겠어. 네, 우리 거업님이 이제, 네. 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시의성 있게 이제 정하면서 또 내러티브를 짜려고 봉박싱부터 소담소까지 연결하는 어떤 우산이 되는 어떤 영화를 또 막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네. 주로 이렇게 그 작품 자체만 보지 않고 이제 자꾸 그 선별 기준을 이제 보게 됐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네. 좋은 거 추천하면 다 연결 가능하다. 아, 그럼요. 다 이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영화 괴물은 정말 기가 막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네. 이렇게 연결되냐? 건국 전쟁이랑. 우리를 둘러싼 것들은 우리가 괴물이 되길 원하는 악마 같은 이야기꾼들이. 우리가 괴물이 돼서 누군가에게 미움의 표창을 던지면 그 사람들에게 그건 힘이 되는 거죠. 마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샌드맨의 아이들의 공포심을 먹고 자라듯이.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도 사기치는 이야기꾼인 거야. 그렇지.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저급한 이야기. 네. 굉장히 저급하고 재미도 없는데 그 이 이야기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낚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져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시선과 성찰하는 능력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안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인스타나 유튜브에 수많은 그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러들은 그것마저 방해합니다. 어때? 자극적이잖아. 재밌잖아. 이거 보면서 시간 때워. 킬링 타임 하란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킬링 타임. 근데 우리는 시간을 죽여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우리 모두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이리스님이 거기서 또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마무리 멘트예요. 마무리 멘트. 네, 마무리 멘트. 네.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네. 내일 낮 12시 반입니다. 네. 내일 낮 12시 반에 다시 원래 열립니다. 제가 12시로 공지하지 않았나? 12시. 근데 아까 PD님이 12시 30분. 그 제가 아마 이제 저 디자이너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나 보다. 이게 기억이 살짝 왔다. 또 12시가 나을지 12시 반이 나을지가 계속 헷갈려. 예. 예, 점심을 빨리 드시고 하는 게 나을지 그렇지. 점심을 빨리 하고 좀 먹는 게 나을지가 저 같으면 해놓고 마음 편하게 밥 먹겠어요. 네. 네, 그게 나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지금 12시 30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내일 아침에도 공지 드릴 게 좀 있어서 다음번 월간 마로니에도 다시 한번 공지 드려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월간 마로니에는 읽으셔야 될 또 책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한번 또 구체적인 공지를 또 드릴 테니까요. 네. 예. 내일 또 행운을 빕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는 그냥 갈 수 있지롱. 뭐야 이게? 부럽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드디어 막 진짜. 그냥 가지 기념품도 받아가지 출연료도 받지. 와 세상에 개꿀.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미안해요. 어떻게 날 어떻게 여기 왔어 난. 미안합니다. 저 털을 뽑아야. 네, 자 오늘 해시 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얼마 밤이 안 남았지만 편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해시 라디오로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다시 하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시 라디오 팀의 분투를 빕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그러면 편한 밤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